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프리코스 1주차에서 리뷰 주고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주제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 이번에 1주차 미션은요, 숫자 야구였어요. 숫자 야구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두 명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문제를 내는 사람, 한 사람은 맞추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은 임의의 숫자 조합 3개를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추는 사람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임의의 숫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제시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스무고개처럼 스무고개처럼 이제 문제를 맞출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정말 개털을 쓰지 말아야 할까? 이 정도로 정해보고 싶어요. 정말 개털을 쓰지 말아야 할까로 하겠습니다. 정말 개털을 쓰지 말아야 할까가 오늘의 제목인데요. 개터 쓰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바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저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요. 거의 뭐 세터랑 한 세트로 묶여서 다니죠. 세터 쓰지 말아라. 개터도 쓰지 말아라.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다니시는 어떤 이단 신문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게 왜 게터를 쓰지 말라고 하냐? 게터의 단점이 뭐냐? 게터를 쓰면은 캡슐화가 깨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 캡슐화가 깨진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있잖아요. 객체의 상태. 객체의 상태를 게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바깥에 제공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크게는 첫 번째로 어, 객체가 원래 처리해서 돌려줬어야 될 어떤 본연의 책임 이거를 외부에 뺏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객체한테 이거 해줘 라는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야 그 됐고 상태나 가져와 해가지고 게터로 상태를 딱 꺼내온 다음에 자기가 연산하는 거죠. 객체가 했어야 될 연산을 외부에서 스스로 연산하고 결과를 받아서 그냥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게터로 상태를 뺏기고 일도 뺏기고 했기 때문에 객체는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라기보다는 첫 번째 어떤 결과 같은 건데 객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죠. 외부 입장에서 생각했으니까 객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할 일을 뺏긴 거잖아요. 객체는. 그럼 얘는 이제 무기력해져요. 이제 할 일을 뺏겼으니까 일자리 뺏긴 거니까 뭐 인간으로 치면 실업자 같은 거죠. 실업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얘는 뭐 자기 상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활용하질 않아. 있어도 쓸 데가 없어. 그냥 이거를 뭐 잠깐 임시로 저장하는 용도로 이걸 쓰고 있을 뿐이지 이쯤 되면은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떤 행위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상태를 그대로 바깥으로 제공할 뿐이지 행위로 가공해서 어떤 결과값을 제공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객체라고 불리기도 사실 애매해요. 자신의 주체적인 활동이 없잖아요. 그냥 자바라는 언어 안에서 쓰이는 하나의 클래스일 뿐이죠. 클래스로 남을 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남용했을 때의 문제예요. 남용했을 때. 게터를 남용했을 때의 문제예요. 객체의 역할을 뺏을 정도로 남용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들, 객체의 역할을 뺏을 정도로 남용하는 상황들이 아니라면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거를 너무 뭐 아니면 도 식으로 흑백 논리로 제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개터를 지양하자. 하지만 반드시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럴 땐 쓰자.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가급적이면 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써야 한다. 라는 거는 이제 조금 당위성이 생긴 말이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도 약간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숫자 야구 제가 짠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잠깐 얘를 사용하는 쪽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저번에
이거 녹화한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키보드 버튼 딱 누를 때 약간 스페이스나 쉬프트나 이쪽인 것 같은데 누를 때마다 파열음이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으면 좋은데 내장 마이크, 맥북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파열음이 계속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작게 살짝살짝 누르거든요. 그런데도 파열음이 들리니까 혹시나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보드를 안 칠 수는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마련해서 조금 환경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20개 같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정답에 그 임의로 조합된 세 가지 숫자 정답이 있다, 정답 번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 번호, 정답 번호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정답 번호라는 객체 위닝 넘버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 턴마다 계속해서 이제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제시했잖아요. 그 번호, 추측하는 번호, 그 번호는 야구 번호, 베이스볼 넘버스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위닝 넘버스 점 볼 카운팅 하면은 파라미터로 베이스볼 넘버스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뭐 몇 스트라이크 몇 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오늘의 문제됐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메서드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 아주 스페시픽하게 보면 이 부분인데요. 위닝 넘버스는 지금 위닝 넘버스 객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필드에 대한 거를 정보를 꺼내오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지금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의존 관계에 있는 베이스볼 넘버스를 게터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캡슐러가 깨져서.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캡슐러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캡슐러가 깨지냐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 베이스볼 넘버스가 숫자들을 가지고 정의를 좀 봐야겠네요. 이 베이스볼 넘버스 지금 저희가 하려는 스트라이크의 정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의 정의가 리드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능 요구 사항이 써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바로 써 있죠. 스트라이크는 같은 숫자여야 돼요. 같은 숫자여야 스트라이크예요. 근데 같은 숫자인데 어떤 같은 숫자냐? 같은 자리에 있는 숫자여야 돼요. 그냥 같은 숫자다만 하면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분할 기준이 없어요. 같은 숫자기만 하면 볼일 수 있거든요. 다른 자리에 있으면. 같은 숫자인데 어떤 같은 숫자냐?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숫자여야 스트라이크라는 거예요. 그럼 스트라이크를 판단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숫자 정보가 필요해요. 얘가 get이 꺼내오는 숫자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숫자냐? 몇 번째 숫자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캡슐라가 깨지는 부분은 단순히 get을 써서가 아니라 get을 써서 지금 캡슐라 깨지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는 베이스볼 넘버스가 감추고 있을 수 있었던 스트라이크 정보, 즉 몇 번째 자리의 숫자 정보, 몇 번째 자리의 숫자 정보라서 캡슐라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약간 긍정적인 피드백을 다시 회신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 지금 요구사항 자체가 스트라이크를 판단하는 요구사항 자체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몇 번째 무슨 숫자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get을 안 쓰고 어떻게 꺼내서 쓸 수가 있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서 판단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머리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혹시 코드 예시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캡슐라가 지켜질까요? 라고 이제 제가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주신 건 이런 거였어요. 어, 조금 파열음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조용히 치겠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반환될 거잖아요. 뭐 first number, second number, third number 이런 식으로 다 반환이 될 거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게터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캡슐화가 시켜지나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캡슐화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뭘 캡슐화하고 있었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얘가 캡슐화하고 있었던 건 숫자예요. 숫자인데 몇 번째 자리에 몇 번째 숫자라는 정보를 감추고 있었는데 꺼낸 게 여기서 이렇게 꺼낸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깨지나요? 그 정보가 감춰지나요? 몇 번째 자리에 어떤 숫자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 이 코드랑 똑같아요. first number 하면 여기 인덱스로 0, 1, 2 이렇게 보내나 first, second, third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쓰더라도 캡슐에는 깨지는 거예요. 지키고 싶었던 정보는 노출하는 거예요, 외부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뭐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두 번째로 제안해 주신 게 약간 이런 거예요. equals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충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또 세컨드, 서드 해가지고 이제 결과값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오겠죠. 그럼 이 결과값을 가지고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범위가 이만큼으로 조금 더 넓어졌다 뿐이지 사실상 이것도 똑같은 코드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닝 넘버스에 get을 해가지고 이 값만 넘겨줬어요. 위닝 넘버스를 넘겨준 게 아니라. 네, 그건 좋다고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네, 베이스볼 넘버스 점 equals first number by winning numbers 첫 번째 숫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신 거죠. 근데 그러면 캡슐화가 안 깨지나? 다시 돌아가 볼게요. 캡슐화 깨지는 부분은 어떤 거다? i번째 숫자가 뭐냐를 바깥에 노출하게 되는 게 캡슐화가 깨지는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숫자가 이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나 i번째 숫자가 같냐 뭐냐 라고 물어봐서 그거 같은지 비교하는 거나 이걸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에는 first, second, third 이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i번째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first, second, third 하는 거잖아요. 근데 first, second, third 하나 여기다 인덱스로 0, 1, 2 넣나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쯤에서 이분이 착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납득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강경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마지막으로 제안을 주신 거는 이런 거였어요. 베이스볼 넘버스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스트라이크 결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린인지 다른 객체가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충의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비교하는 메서드를 작성하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근데 이거가 사실 제일 심각하거든요. 보면은 좀 생략할게요. 길게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조용히 치려다 보니까 타자가 너무 느려가지고 대충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0, 1, 2 이런 식으로 꺼내서 뭐 동등 비교를 하진 않겠지만 동등 연산자를 쓰진 않겠지만 뭐 이퀄스를 쓰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내부에서 같은 걸 비교해서 그 결과를 이제 스트라이크스라는 거에 담든지 뭐 불린에 담든지 해가지고 반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B도 겠어, W도 겠어. 원래는 여기서 내부에서 겟하고 있었거든요. 외부에 겟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3의 객체를 도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걸 넘겨줘야 돼요. 그럼 이걸 안 하고 여기 인티저로 한다? 인티저로 한다? 그럼 이제 겟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걸 호출하는 쪽에서 겟해야겠죠? 어쨌든 겟터는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요구사항이 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요구사항이 캡슐화를 위반해라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캡슐화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지금 이거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오늘 게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게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프리코스 하면서 진짜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냥 주변에서 흘려들었던 어떤 정보, 제가 진짜 옳고 그른지를 아주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게 맞지라고 납득하고 있었던 정보에 대해서 진짜 맞은지 틀린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억측일 수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가 이래서 이렇게 코드를 제안해 주셨나요? 라고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억측일 수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게터를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게터 쓰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납득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게터를 쓰지 말아야 돼? 왜 쓰지 말아야 할까? 하고 구글링을 하거나 GPT한테 물어보거나 GPT한테 왜 게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뭔지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거랑 고 생각해요. 이유를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익한 건 맞거든요. 유익하고 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걸러서 들어야 한다. 왜냐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진짜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작성된 아티클들도 아닐 뿐더러 혹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아티클일 수도 있을 뿐더러 정확한 것에 대한 글을 적고 있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명해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점점점 X, Y, Z 해가지고 Z까지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A, B, C까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전달력의 문제가 됐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의 문제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모종의 이유든지 간에 일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면 곡해를 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 글을 읽는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곡해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최소한 뭐 Z까지 설명을 못 하더라도 뭐 EFG까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ABC까지만 써놓으면 읽는 사람은 ABC까지만 맞구나. EFG는 틀렸네. G 쓴 거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도 사실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글 쓰는 사람들이 잘 써주면 좋겠죠. 근데 그걸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공유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건데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게터의 예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게터를 쓰면 캡슐화가 깨진다 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게터를 써서 캡슐화가 깨진다 라는 어떤 명제까지만 기억하지 말고 캡슐화가 깨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깨지는 걸까? 어떤 정보를 감추고 있었는데 어떻게 개방되는 걸까? 어떻게 공유하게 되는 걸까?를 고민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냐면 공부할 때는 저는 그런 게 최대한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할 때 드러나는 거는 오히려 개이득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공부를 평생 공부만 하려고 이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는 이 기술과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현업으로 향하길 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자면 현업에 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쓰지 않았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선임이 물어보는 거죠. 야, 그 코드 이거 왜 안 썼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 이러이러해서 안 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 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던데요? 책에 그렇게 써 있던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임이 어, 좋아하진 않겠죠. 최소한 좋아하진 않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잘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좋아하진 않을 것 같죠.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썼어요. 어떤 코드를 막 썼어요. first number, second number 막 썼어요. 야, 거기 getter 안 쓰고 왜 뭐 다른 코드를 썼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반복문으로 뭐 이렇게 뭐 인트 스트림 태우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돌렸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게터를 쓰게 되면은 캡슐화가 깨져서 제가 캡슐화를 지키기 위해서 객체지향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래? 객체지향적인 코드를 위해서 했어?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 이렇게 하면 캡슐화가 지켜져? 라고 물어봤을 때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캡슐화가 지켜진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이 역시 앞에 그 신입과 마찬가지로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렵겠죠. 예.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동료라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많이 드러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아까 제일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프리코스 하면서 제일 크게 배운 게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터는 오늘 하나의 그냥 예제였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많은 규칙들, 수많은 어떤 프로그래밍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이블 구절 같은 것들이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 OCP를 지켜라, 수많은 뭐 객체지향 뭐 원칙 체조인가 뭐 그런 뭐 있잖아요. 뭐 솔리드 해가지고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그냥 접해서 키워드들은 알고 있는데 저도 잘은 몰라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런 걸 접하게 되더라도 아, 이게 좋은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외워버리면 안 되고 외우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내 코드 안에서 혹은 다른 분들의 코드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반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위반됐다면 왜 위반됐을까? 의도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리코스 하면서 그러한 훈련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고, 그나마가 아니라, 그나마는 진짜 잘못된 말이네요. 프리코스에서 제일 크게 배운, 진짜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일 크게 배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것도 다 헛소리일 수 있거든요. 뭐 게터가 뭐 여기서 번째 숫자라서 캡슐화가 깨지잖아요. 이런 거 했던 거 다 헛소리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딱 그 주어진 상황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까 회사에서의 예시 들었던 것처럼 자기가 뭔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에서 누가 직접 여기선 써, 여기선 쓰지 마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조금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개발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자꾸 되돌이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뭘까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왜, 어디에서, 어떻게를 생각해보자. 오늘의 한 문장, 한 줄 요약이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